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산업부가 주재한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에 따르면 정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에서 원유 매장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골라 첫 시추공을 뚫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의 대형 석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작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자사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정부의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외국 재매각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핵심 국가기관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의 애리조나주 소재 선거운동 사무실에 총격이 발생해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애리조나주 경찰은 민주당 선거운동 사무소에서 총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손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사건은 오는 27일 현지 유세를 나흘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현재 가격에서의 추격 매수를 삼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 스트라테가스의 전략가 크리스 베로는 금을 둘러싼 투심이 지난 2주간 지나치게 과열됐다면서 추후 금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매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값의 단기 변동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상승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템베거 그 1000%를 향한 상승률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간밤 미국 뉴욕 증시까지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줬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8,000선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었죠. 이날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촉발이 됐지만서도요. 오히려 이 11월 B컷 가능성이 62%대로 크게 상향이 되는 등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촉발시켰고요. 또 여기에 젠슨 황 CEO의 주식 매도가 끝났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또 이 블랙웰이 4분기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는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로 인해서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는 4% 이상 급등, 기술주 전반에 매기가 돌면서 또 다시 한번 지수 전체를 견인을 해줬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오늘 양대지수가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준 가운데 우리 증시 역시 이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중국발 훈풍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움직임 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 강세 나와주고 있고요. 또 헬스케어와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전일 장마감 이후에 발표된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여부에 따라서 종목별 희비가 다소 엇갈려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현재 이 주가 흐름 그리고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0.08%. 장 초반의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각 2640선 무너지면서 263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게 되면서 지수 전반을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어제는 1.6%대 도약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0.38%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770선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코스닥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이분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 저희 열심히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희에게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을 다시 한번 밸류업 해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이 외인의 반도체 엑소더스 현상이 정말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이 우려된다,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저가 매력이 부각된다. 좀 참 설왕설래가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실까요? 네, 자 오늘도 외인은 지금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시 55분인데요. 여기 호가창이란다. 투자별 상황 좀 보시면은 조금 답답한 건 있어요. 자, 뭐냐면 외인들은 계속 팔아요. 계속 지금 거의 한 달째입니다. 계속 매도고요. 기관이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금융투자 쪽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건 이제 거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요즘에 어느 정도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도 때 큰 수익을 보신 분들도 올해 특히나 지금 시점 정말 주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뭔가 좀 올라갈 만하면은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급박한 상황들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 자체가 완전 이전이랑 달라진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직 그 금투세도 뭔가 결론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또 어제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 자체가 아직은 시장이 상승 쪽 분위기를 확실하게 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오늘도 매도인가 싶은데요. 삼성전자의 매도 포지션 자체가 또다시 나와줍니다. 근데 그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63,000원대 아래부터는 괜찮다. 매수 시그널이 분명히 발생한 건 맞다라고 보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은 외인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아요. 뭔가 아직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국내 증시에서 보지 못했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해외 증시의 뭐 다우존스나 S&P는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 지표, 어제 이제 지표가 나왔던 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었잖아요. 98.7을 찍었어요. 100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고용으로 연관돼가지고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11월에 다시 패드워치의 상황을 보자면 지금 몇 %까지 나와 있냐면 뭐 이러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자꾸 바뀌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바뀝니다. 현재 시간부로 해서 이게 50bp를 내려야 된다는 게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죠. 60.5%예요. 네, 현재 시간부로. 계속 바뀌어요, 왔다 갔다. 그리고 이게 25bp를 내려야 된다는 게 지금 39.5%예요.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예요?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좋겠다라고 뭐 보기는 좀 솔직히 좀 고민스러워요. 지금 물론 이제 뭐 뉴욕 증시발 호재성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볼 때 만약 이게 크게 금리 인하가 나올 때 시장이 단기적으로 한 1주에서 2주가량은 상승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다가 시장이 갑자기 하향 곡선을 탔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장을 어떻게 저는 한 2주에서 3주가량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갑자기 급락 나오면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10월 초가 우리가 다음 주가 화요일과 목요일이 휴일입니다. 그렇죠? 휴일이기 때문에 월수금 징검달이에요. 다음 주까지 우선 상황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주
한글날인가요, 수요일이? 그 다음 주의 상황까지 체크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치의 데이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단순하게 급등 나왔다고 좋다 이럴 수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국내 증시로의 모양새 자체는 그렇진 않아요. 뭐 테슬라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 다시 쫙쫙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국내 증시 너무 재미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아직은 정신 차리기 쉽지 않다. 거기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꼬여 있어요. 왜 그런가요? 금투세 쪼이고 있죠. 그다음에 대출 쪼이고 있죠. 그냥 양쪽에서 다 괴롭혀요. 우리 국민분들을. 자영업자분들은 계속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고 계신데 더더욱 자꾸 힘들게만 하는 이 상황들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밸류업 코리아 뭐. 근데 꺼냈는데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뭐야 이거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뭐 일본만큼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였다면 지금 5,000포인트 가야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나스닥을 그대로 따라갔었다면 6,000포인트도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맞아요. 최소한 우리는 뭘 원하냐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3,000포인트의 안착을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들은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더더욱더 글로벌 증시에서 봤을 때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오늘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조금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이게 본격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똑같습니다. 저는 10월 초 중순까지는 시장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절대 시장이 조금 바닥이거나 판단하시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저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바닥 판단은 금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천천히 저희 11월까지 긴 호흡으로 살피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부각을 받았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의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구리전선 그리고 CXL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CXL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개화 시즌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CXL 제품의 상용화 제품을 연내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줬고요. 또 엑시콘도 마찬가지로 CXL 테스터를 국책과제를 통해서 개발하겠다는 소식 전해줬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중국발 훈풍이 이 구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구리 관련주들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전체 시장 자체가요 조금 답답하시긴 한데 어제 중국발 이슈가 터졌잖아요. 중국 쪽에서 대규모 부양책 발표가 있고 자금을 엄청나게 풀어댔습니다. 자, 푼다고 하니까. 어저께 이제 관련해서 구리값이 급등을 했어요. 구리 선물값이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다 어제 오후부터 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가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가 어제부터 해서 오후장부터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이구산업의 이제 어제 오후 움직임인데요. 가만히 있다가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사실 오늘 너무 많이 붙어서 그런데 어제도 거래가 붙었었어요, 오후에. 확대 끝까지 해볼까요? 네, 오늘 너무 많이 붙었었다. 어제 차트 한번 볼게요. 어제 오후 겁니다. 자, 어제 오후 막판까지의 거래인데요. 거래가 없던 상황에서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서 쫙 끌어올려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붙었죠. 오늘 딱 확대해 보자면은 오늘 어제보다 월등히 많이 거래가 터지다 보니까 아침에 튀어 올라갔다가 슬슬 빠졌었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단기 좀 테마성 이슈가 좀 돼버렸고요. 물론 이제 원래 이 정도 테마성이면은 하루 이틀 더 가져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지가 않아요. 원체 수급 상황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짧게 올라갔다가 꺾이는 그림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호가창의 그 매물벽을 보더라도 호가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일봉상의 매물벽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위로 갈수록 걸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짧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볼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슈를 갖고 가는 거고 요즘 LS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LS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차트 보시면 LS 많이 오르고 있어요. 바닥에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좀 많이 튀어 올라가는 모습에서 8%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LS도 이런 모습이고요. 일렉트릭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에코에너지도 이슈 바꿔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근데 시장에서 이 구리, 뭐 전선 관련주들이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전선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단기적인 이슈 맞고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힘을 못 받네요. 바로 전에 이제 이 구간대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나마 오늘 하루 재미있는 수익이 났었던 짧게나마 났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KBI 메탈이 이제 지난주 급등이 나오고 월화 쉬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갔었던 모습인데 역시나 역을 못 올라가네요. 뚫지 못해주네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CXL 이슈가 점차 좀 뜨거워집니다. 국내에 이제 업체들 많아요. 엑시콤, 네오셈, 뭐 YC, 뭐 DI, 뭐 등등, 오키스전자 등등 쭉쭉 많은데 그중에 몇 개를 좀 뽑아왔거든요. 자, 보면은 엑시콤 같은 경우가 차트 전체 크게 볼게요. 제가 CXL 관련주들을 조금은 저희 가족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끝자락까지 내려온 모습이에요. 차트 보시면 거의 다 내려왔어요. 사실 여기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구간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CXL 관련해서 본격적인 개화가 되는 시기는 4분기예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4분기이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군인 것 같아요. 업종군, 테마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시콘 오늘 큰 움직임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대, 5%대 유지하고 있고요. 아마 연말까지에서의 움직임을 보고서 대응을 해본다면 이런 자리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한 17,000원대입니다.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또 보자면 자, 뭐가 있나요? 네오셈도 있어요. 자, 네오셈도 밀릴 만큼 좀 밀린 상황입니다. 거의 뭐 바닥을 체크한 상황에서의 되돌림 반등이랄까요? 이런 자리가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죠. 여기서 과연 어떻게 잘 돌릴 거냐? 여기 자리, 뭐 여기 자리들, 여기 자리. 지켰던 자리들. 돌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한 번 더 튀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이쪽 시장에 주목을 해준다면 네오셈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펨트론 같은 경우는 어제 아마 이제 그 무료 밴드에 제가 매일 드리는 수익률 종목 올려드리는데 어제 이 종목의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네, 잘 아시지만 이제 그 가족방에 나갔었던 그 유료로 드렸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급등이 좀 나왔어요. 이유는 역시나 뭡니까? CXL 관련으로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튀어 올라갔고 차트도 이제 상당히 조금 많이 내려와서 이제 끝자락에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종목들을 잘 체크하실 때 완전 끝바닥에서 이제 돌릴 채비라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 종목들을 추천을 요즘 많이 드렸었죠. 뭐예요? 화장품주들 많이 드렸었잖아요. 오늘 화장품주 어때요?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 예측 해드릴 거지만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보다 끝자락 시장의 바닥은 확인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한 해소는 안 된 모습이라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뭐 시장이 우선은 그래도 다시 한번 언젠간 조만간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테마들과 또 말씀드린 테마 종목들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지켜보시려면은 꼭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종목 많이 확인하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저녁 6시쯤인가요? 온라인 강연에 대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들 받아가시면 또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까지 살펴봤는데요. 현재 지금 이 시각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자리 남아있냐고 문의 주고 계시는데 저희 자리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샵 0082번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간편하게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에게 해결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 단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이 지금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여전히 2%대 더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한 가지 걸리는 게 현대차가 현재 파란불 약하게나마 켜주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또 이 간밤에 인도 규제 당국이 현대차의 IPO 인도법인 승인을 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파란불 켜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까지 지금까지 주가 흐름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님 분석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보면 삼성전자도 오늘 시가 출발이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분봉을 좀 보면요. 3분봉입니다. 삼성전자 3분봉인데요. 잘 버티다가 다시 또 이제 깨지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플러스 0.1%, 3%대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오늘도 외인들은 팔아요. 네, 오늘도 외인들은 우선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매도 물량 자체가 이게 줄고 있는 것 같긴 한데 100%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이게 어느 순간 또 나올 수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삼성전자를 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50%가 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바닥은 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주봉상의 라인 이게 이제 어제 그거 놓은 것 같은데 주봉상에서 라인은 이 라인에 절대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요. 여기 라인이 63,000원 거의 근처 아래 구간에 라인이 잡혀 있는데 여기를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추세상으로는 이때 코로나인데요.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이게 뭐다? 우리가 암묵적 동의 구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깨버리게 되잖아요.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뭐예요? 매수 자리로 볼 수도 있는 구간대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라인을 잡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구간대 매수 자리가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일시적인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또 뭘 야기하냐면 지수의 하락을 불러일으키죠. 이 종목은 삼성전자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지표 자체가 안 좋았었단 말이야. 소비자 심리 지표 안 좋았었고 이에 따른 고용 지표의 움직임 자체가 또 어떻게 나올까? 예상치를 빗나가면서 밑으로 꺾여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크리티컬 히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왜 페드워치에서는 고용 얘기, 그 연준에서 고용 얘기를 하다가 현 시점에서는 왜 이 50pp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이 60%까지 올라오는가 이게. 머리 아파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50pp 인하했을 때 이거 너무 높은데 싶었지만은 우선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거를 확실하게 세게 얘기하면서 잡았단 말이에요. 네. 흔들리지 않게 시장을 잡아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가 약간의 시장을 흔들 만한 요소를 발표했지만 시장이 지금 다른 이슈로 갔죠. 테슬라의 개별 이슈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개별 이슈를 통해서 시장이 버팀목이 되면서 갔단 말이에요.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할 마이크론의 실적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시장이 우선은 뭐 당장에 있어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문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의 움직임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강조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선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하이닉스도 사실 현재 구간대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맞습니다. 매력적인 자리가 맞고요. 바닥을 좀 확인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추세에서의 분할 매수 대응을 계속 꾸준하게만 대응하신다면 문제될 건 없어요.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기회가 온 건 맞아요. 근데 그 기회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내려왔다 올라갈지 바로 갈지 여부가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금리 인하 첫 시작할 때 최소한 한 달가량은 봐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그다음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현대제철이요. 어제 급등이 나오고요. 오늘도 급등이 나옵니다. 완전 이제 죽어 있다가 올라오는데 왜 그래요? 어제 중국 쪽에서 나왔었던 이슈를 토대로
철강석 값도 네, 올라갔고요. 그렇죠? 쭉 가는 모습이었고 구리 값도 쫙 튀는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예요? 네, 매출 확대에 대한 수혜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분위기를 타고 어제 기관들이 매수를 좀 대응해줬어요. 어제 오랜만에 1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나왔거든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10만 주 이상이요. 얼마 안 되는 수량이지만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어제 이제 외인들의 움직임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았고 최근의 움직임이 아직은 돌아오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아직은 조금 뭐 상황은 봐야겠지만 기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1차적인 구간들은 뭐 28,000원, 3만 원대, 그다음 한 번 더 움직인다면 32,000원대까지도 열려 있는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선 나쁘진 않은데요. 대형주들의 흐름이 조금 답답한 건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외인의 움직임 자체가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지 않다. 기관들의 매수 시그널이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또 빠져나갈 수도 있는 물량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꼭 대응하시고 기회는 맞습니다.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 중기적 관점으로 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해서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라는 전략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저희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진행 주고를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전화번호 또는 저희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녹아내리는 이곳, 지금 바로 정호의 템베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오늘 이 섹터들이 굉장히 좀 움직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움직임이 둔한 것 같습니다. 이 화성 밸브 현재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14,200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화성 밸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화성 밸브 약 현재 4%대의 하락률 기록하게 되면서 12,69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 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주가가 이슈 소멸 때문일까요? 크게 밀려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 아이고 이게 저는 오늘 매도 사인이 나갔거든요. 오늘 아침에 매도 사인을 냈어요.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슈가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좀 저조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이니까 오늘까지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급반등이 나오길래 급반등 자체도 힘이 많이 없었어요. 거래가 많이 안 붙은 상황으로 가서 그냥 이건 끝났다 판단하고 매도를 제가 냈거든요. 수익은 냈어요. 매도를 냈는데 이게 밑으로도 떨어지는 경향 자체가 조금 현실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을 보더라도요 내려놓는 모습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봉상의 지지라인 3분봉인데 지켜야 될 라인 자체가 13,000원 라인은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버텨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리가 좀 깨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리는 안 좋아요. 뭐 마이너스 좀 나오고 계시긴 한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반등을 좀 기대하신다면은 뭐 다음 달인가요? 뭐 조만간 또 입찰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저는 기다리시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로 신청 주신 종목인데요. 지금 시각 매수가가 4,800원 그리고 40%의 보유 비중이 결코 낮은 비중은 아니십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게요. 현재 0.1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3,650원 선에 거래 중인 현재의 스페코. 계속해서 앞으로의 스페코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손절이 힘들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매수한 자리가
당연히 대응이 힘든 자리에서 매수하셨어요. 그쵸?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 여기 저 매수하신 자리 라인이에요? 8월에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뭐 올해 1월에 하신 건지 작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자, 우선은 이때 따라 들어가셨던 거면은 당연히 제가 방송에서 수없이 이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매수 대응하실 때 전고점 자리에 이런 자리가 있다. 꼭지 자리 이런 뾰족한 자리들이 있으면은 저는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이 얘기를 맨날 드리는 거예요. 거의 사실 많이 자주 드려요. 이런 자리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대응이 안 되실 겁니다. 그 열의 아홉이 대응이 안 되세요. 네, 그래서 맨날 얘기 드리는 거지만 항상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데 자 우선은 다시 한번 또 갈 거예요. 이슈는 불 거고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또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 매도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뭐 물론 지금 현재 이슈 자체가 단기적으로 중동 이스라엘 이슈 자체가 좀 불거지긴 하는데 이게 하나 터질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되냐면 그 우크라 이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나토에 만약에 뭐 가입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당장에 없긴 한데 그러면서 러시아 쪽이 압박을 받게 되면은 러시아 쪽에서 푸틴이 좀 강한 어조로 뭔가 아니면은 뭔가 좀 진짜 뭔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또 하나 중동 쪽에서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쪽의 이슈 자체거나 뭔가 크게 이슈가 터지면은 단기 반등으로 갈 수 있는데 현재의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 자체는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사망자가 55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헤즈볼라 쪽에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반응을 안 해줘요. 네. 뭐 이런 얘기를 주식과 결부시켜서 하는 거는 사실 도의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반응 자체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려 먹을 만큼 먹은 상황이다 보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반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매번 그렇잖아요.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쭉 반등 나오면 정리를 하시되 아마 4,500원대 움직임까지는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릴 겁니다. 시간은 걸릴 거고요. 이러다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이러다 갈 수 있으니까 우선 홀딩 하시고 4,500원 넘어가거나 매수가 오면은 그때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위메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좀 상당히 높으시네요. 79,580원 그리고 5%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위메이드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5% 이상 강하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또 오늘 위메이드 플레이가 신작 모바일 게임 애니팡 머지 국내 구글 플레이 인기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주가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지만요.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 보니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SOS 전략 지금 바로 설계해 볼게요. 네, 오늘 앵커님 말씀 주신 게임이 좀 인기를 끌었다길래 저도 이제 검색을 해서 봤습니다.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위믹스 코인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매번 위믹스 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게 항상 코인 따라서 이 종목들이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뭐 대표이사 이게 시끄러웠던 부분도 좀 완화가 좀 된 모습이고 위메이드 측에서 차트 자리도 거의 바닥에 있는 상황이라 올라가는 거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 보더라도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금 높아요. 높은데 과연 어디까지가 이제 나와 줄 것이냐는 거죠. 1차적인 흐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은 45,000원에서 5만 원 사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돌파가 나오면 6만 원일 거예요. 근데 6만 원 위부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웬만한 이슈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일전처럼 미르 시리즈를 가지고서 뭐 합니까? 블록체인 관련된 가상화폐 이슈를 가지고 뜨는 그림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 그런 그림이 나오기에는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작 게임들, 회사의 인수권들에 대해서 이슈가 있잖아요. 그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은 많이 높아요. 그래서 비중이 낮으시니까 저는 과감하게 분할 매수 차원으로 해서 비중을 10%까지는 늘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가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현재가랑 고점 그 매수가에 따져봤을 때 그래도 약 한 5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단가가 떨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어떻게 기다려보고 비벼볼만 해. 근데 이제 여기 8만 원 근처에서는 어렵지 사실. 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저는 단가를 낮춰보자. 이 종목은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가 6만 원대 아래로 맞춰놓은 다음에 올라가는 거 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자리 남아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이 SM 나와줬습니다. 63,100원 그리고 4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SM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가량 크게 튀어오르면서 이 64,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현재 수익 구간이시네요. 이 수익 구간 축하드리면서요. 앞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아니면 여기에서 매도를 해볼지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에 수급 기대감 올라가고 있는 SM 향후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이 이제 막 죽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9월 달 좀부터 해서 YG엔터도 조금씩은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JYP엔터 차트도 한번 볼까요? JYP엔터도 어제부터 살짝 돌리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는 아직은 좀 약하긴 하지만 네, 뭔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이브가 미국의 회사, 광고회사였나요? 홍보회사였나요? 인수를 했죠. 뭐 그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SM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역시나 바닥에서 돌리는데 큰 바닥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바닥까지 내려왔잖아요. 거의 이 자리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현재 돌렸거든요. 확대해 볼게요. 네. 그래서 매수를 굉장히 조금 잘 하셨던 것 같고 여기서 얼마나 수익이 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전 저점의 정도의 라인들 그 자리를 항상 우선적으로 체크해 드립니다. 그럼 1차적으로 봤을 때 얼마인가요? 여기 약 이런 자리들이잖아요.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7만 원이에요. 7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7만 원짜리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7만 원대부터는 여기 보시면은 매물벽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자리하기 시작해요. 꽤 많아요. 꽤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7만 원 온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10%가량 되실 것 같긴 하네요. 우선은 10% 수익률 달성했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홀딩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이엔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현재 26,6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이엔셀의 주가 흐름 오늘은 좀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2% 이상 밀려나게 되면서 21,1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또 이번 주 들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어주고 있죠.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엔셀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 네, 신규 상장주 이엔셀이에요. 상장은 8월 23일 날 이루어졌고요. 이게 1개월치 보호예수 물량이 있었던 것 같네요. 왠지 차트 보니까 체크는 제가 못 해봤고요. 이날 15%가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항상 그 신규 상장주들 대응을 하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3, 6. 1개월 때 보호예수 물량 나오고 3개월 때 좀 나오고요. 6개월 때 요즘 잘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가 제일 많아요. 13이 많아요. 13. 근데 여기가 딱 1개월 됐을 때 이날 15% 빠졌어요. 마이너스 15%. 예, 뭔가 물량이 나와서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고. 매수하신 구간대가 딱 그 자리. 그래서 사실 1개월 됐을 때는 아마 기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리하셨어야 돼요. 그 전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 대응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요날 정리가 있었어야 됐는데 아무리 늦어도 언제? 9월 20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정리를 하셨었어야 됐는데 요건가? 하여튼 뭐 그래요. 요날인가? 요날? 하여튼 이 전에 정리하셨어야 돼요. 거의 한 달 될 때부터는. 예, 그랬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선 상황상으로는 분위기상으로는 바닥을 좀 확인하고서 다시 한번 올라갈 채비가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주들은 한 번씩의 움직임은 더 나옵니다. 보통 2번, 3번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때 한 번 있었고 살짝 요때는 아닌 것 같고요. 바닥 체크가 아마 맥스로 보면은 17,000원대, 18,0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의 움직임 보니까 하락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요. 약간의 밑꼬리와 브레이크 걸리는 것 같으니까 한 번의 반등은 있을 겁니다. 살짝. 근데 이제 매수가가 26,000원대신데 올라올지가 좀 관건이네요. 시간은 좀 걸려도 그래도 28,000원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수익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똔똔 처리 이 개념으로 해서 기다려 보셨다가 올라오면은 그때 정리하시고, 만약에 좀 욕심 나신다면은 28,000원대 그때 수급이랑 같이 보고 판단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하나제약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인데요. 22,000원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보고 올게요. 현재 이 하나제약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요. 0.5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1,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3년 이상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종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이 4.1%로 한 자릿대 수를 기록을 해줬는데요.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SOS 전략 들어보고 올게요. 네, 하나제약이 진짜 오래되셨네요. 올해 매출이 하반기 때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돌아오면서 올라갈 것도 같은데 잠깐만요. 공시를 한번 제가 열어봤고요. 뭐 특별한 거 있나 해서 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요즘 뭐 그냥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주식을 누가 샀어요? 10,000주? 1,000주 샀어? 200주 샀어? 뭐 하는 거야? 살려면 더 사던 거. 자, 볼게요. 우선은 고생 중이시네요. 자, 차트 더 크게 볼게요. 어디까지 더 있나? 열려 있나? 없네. 회사 돈도 많은데 관리 안 하나요? 관리할 요즘 뭐 생각이 안 드는 건가요? 시총이 2,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아까 보면은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270억, 순이익 자체가 보면은 200억대가 나오는데 그럼 PER 10배가 안 되잖아. 9배잖아. 제약주가 PER 9배라. 우리나라 증시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어찌됐든 이게 사실 바닥자리는 다 지지고 나온 상황이라서 더 이상 깨지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라인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 비중이 10%시죠. 이거 지금 제가 라인 하나 그어놨잖아요. 여기가 이제 20년 때 코로나 때 바닥자리하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놔두시면은 요거 13,000원대, 14,000원대 근처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한 20% 이상의 반등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단가가 사실 22,000원이시면 많이 높아요. 근데 저때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살만했어. 살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손을 놓아버리셨는데 계속 그냥 깨져버리고 대응이 안 됐죠. 근데 단가를 그 다음에 요거 13,000원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갈 자리가 17,0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1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사실 단가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낮춰 두셔야 돼요. 이거 계속 끌고 가면서 22,000원까지 계속 가는 모습 보시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려요. 근데 이걸로 해결하기 또 어렵거든요. 사실 물 타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비중이 그래도 높지 않으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면서 손실 부분을 계속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로 100만 원 수익 나면은 하나자 100만 원치 100만 원 치마 손절 치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원래는요. 그게 원래 정석 투자 중에 하나인데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은 필요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베팅을 좀 해보셔서 단가를 확 낮추시고요. 우선은 13,000, 14,000원 올라갈 때 그때 대응하고 좀 대응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종목 AS부터 바로 하도록 할게요. 내가 하면 되지 뭐. 자, 볼게요. 자,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아우디 퓨처스 어제 이제 급등 나오고 나서 약간 조금 오늘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잘 가고 있어요, 차트.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보면 LG생활건강 화장품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현재 8% 꽉 차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수익률이 오늘 고가로 해서 10% 넘어갔을 거예요. 12%라고 하네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밑에 보시면 되고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추가적인 흐름 기대해보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면은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리고 오늘 6%대 급등이 좀 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익률이 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이쁘게 가고 있죠? 잘 참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 보면 한국석유는 조금 아쉬워요. 한국석유는. 뭐 반등이 있긴 했었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모양새 자체가 좋지는 않은데요. 우선 약간의 조정이라 판단하고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동 이슈 자체가 안 묻어나 차트에. 너무 안 묻어나. 원래는 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안 묻어나.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가. 네, 오늘도 잘 버팁니다.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도 가고 있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게나마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요. 어제 살짝 반등 나고 오늘도 조금이나마 플러스권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3% 이상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 바닥에서 차분히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이 보시면 된다. 반등이 만약에 크게 나온다면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저는 엑시콘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미 좀 포트에 보시면 사실 화장품주를 하고 싶었지만은 포트에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제가 포트를 편입을 했었고 그다음은 CXL로 제가 포트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CXL은 올해 4분기 보고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뭐 관련주도 많습니다. 네오셈 뭐 비롯해서 뭐 YC, DI, 뭐 오키시전자 등등등 많은데 우선은 엑시콘이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거. 다시 한번 이슈를 받고 올라가 준다면은 주가가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CXL 아래 나오죠. 국책과제 통해 개발 완료되고 삼성전자 쪽 매출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요. 그간 또 올라가지고 자 11,3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저는 매수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분할 매수 대응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올 4분기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10월, 11월, 12월 안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CXL 관련 양산이 본격적인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슈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바닥이잖아요.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자, 1차 목표가는 얼마? 14,000원까지 제가 보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2차로 올라치면은 17,000원인데 이것도 사실 낮아요. 이슈 터지면 위로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14,000원 보고 그다음 17,000원 보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1,500원 체크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대응하시고요. 꾸준하게 한번 매수해 보면서 좋은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도치 않게 제 순서를 뺏겨버렸습니다.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정말 대단한 결과를 지금 연출을 하고 있어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을 통해서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올게요. 정호의 템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물러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지금 이 시각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엔캐리 청산주의보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장에 다시 한번 주목해볼 이 엑시콘, CXL 시장이 본격 개화됨에 따라서 많은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